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련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 받으신 것 중에서 여기 약수령 논술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랑 이제 국어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 합격자 평균도 이제 최근 3개년까지 다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양해 드릴 점은 여기 이제 워터마크가 들어가서 보시기 살짝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워터마크를 안 넣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무단으로 도용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좀 넣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약수령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전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이라는 건 논술 고사와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 세 가지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부 교과는 이제 내신이고요. 비교과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출석만 보는데 요즘에 이제 비교과를 보는 학교는 없어요. 약수령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신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6등급까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6등급을 넘어가는 7, 8, 9등급 친구들은 유의를 조금 하셔야 되지만 6등까지는 괜찮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라는 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당연히 시험 볼 수 있지만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탈락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 잘 보면 그럼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논술을 잘 봐야 한다. 자, 약수령 선발 인원이요.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약수령 대학 총 15개 대학이 있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고 총 4,153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인문하고 이제 합쳐진 인원이에요. 보시면 이 부분은 자료집에서 어느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살짝 뒤쪽으로 가시면 인원 정리되어 있는 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연계와 그다음에 인문계가 모두 합쳐진 인원이고요. 총 4,153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천대가 1,068명으로 가장 많이 뽑고요. 이제 다른 대학들도 꽤나 많이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술 전형을 절대로 이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약수령 논술의 특징하고 대비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모집 요강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출제하겠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능 공부할 때도 교과서와 EBS 교재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몇 회독씩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은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수령 논술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수업을 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EBS 연계 교재를 많이 안 풀어요.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에서 당연히 연계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몇 회 독식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뭐 3,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은요.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 특강 없는데요? 수능 와서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 꼭 보셔야 돼요. 수능을 위해서도 논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등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높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일부는 PPT에 가져오기도 했지만 내용 그 자료집을 보시면요. 자료집에서 조금 뒤쪽으로 가시면은 어디 있죠?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5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모두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몇 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공학과나 바이오 로직스 학과처럼 조금 특수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를 보시면 가천대 인문 자연 계열 보시면 국수 영사과 1중 한 개 3등급이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상관없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딱 골라서 그게 하나만 3등급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6등급인데 뭐 수학만 3등급이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 뭐 없는 학교들도 한 절반 이상이고요. 있다고 하면 제일 높은 학교가 지금 2합 6 여기가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보시면 고대 세종과 국민대가 2합 6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한 개 3등급 정도인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수능을 위해서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니까 수능 최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학과예요.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저기를 들어가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이제 자동으로 입사하게 되는 학과라서 여기는 2합 4로 학과가 지금 수능 최저가 높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국어랑 수학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과지만 자연계 학생이지만 나는 경영학과가 마음에 든다. 그럼 경영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 약수령은 국어랑 수학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의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연계열 친구들 기준이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 보시면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어 6개, 수학 9개, 총 15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인문은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근데 나는 국어를 더 잘해. 근데 경영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천대 경영을 지원할 수도 있죠. 대신에 국어는 9문제, 수학을 6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저는 수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국어 설명회를 다시 들으시면서 국어는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법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자연계열 학생은 국어 6개, 수학 9개. 그래서 같은 학교들도 있고요. 개수가 아니면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만 보고 국어는 보지 않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국어 수학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수학 개수가 반대로 된다. 반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 국어 6문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고요. 이제 거의 비슷한데 뭐 강남대 같은 경우는 완전 국어를 더 많이 보는 인문사회계는 국어 8개, 수학 2문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애가 자연계지만 수학이 좀 약하다. 그럼 수학을 좀 조금 보는 이런 학과에 지원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자녀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학과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논술 반영 비율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가 이제 내신을 너무 못했다. 내신이 너무 안 좋다. 7등급, 8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논술 100%로 들어가는 학교들 위주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논술 100%로 보는지 그럼 여긴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논술 90%면 내신이 10%만 반영이 되고요. 논술 80%면 내신이 20%만 반영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더 이상은 없어요. 논술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는 구조예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본인의 이제 내신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학교 지원할 때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 보는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보는 법을 좀 어려워 하시는데 학교별 내신 반영은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는요. 5월 말이죠. 5월 말에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학교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 안에서 어떻게 내신을 산출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내신이 나는 5등급이다 했는데 학교 방식대로 산출을 하면 4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조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일반화 시켜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이제 보자면 자, 강남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반영 비율이 논술대 교과대 비교과가 80대 20대 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논술 80점, 그다음에 내신이 20점이고 비교과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석 이런 건 보지 않겠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는 이제 보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1 밑에 20이라고 써 있는 거는 100점 만점에 내신이 1등급이면 20점이란 뜻이에요. 근데 6등급으로 쭉 가보세요. 6등급 바로 밑에 보면 19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6등급이면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9점이란 뜻이에요. 몇 점 감점되죠? 1점 감점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신보다는 논술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밑으로도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강남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거기 1부터 9까지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신 점수예요. 그럼 밑에 20, 19.8, 19.6 보시면 0.2점씩 감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쭉 가다가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셔야 돼요. 그럼 강남대 같은 경우는 훅 떨어진 구간이 그나마 훅 떨어지는 게 8등급에서 9등급 넘어갈 때 너무 훅 떨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죠. 9등급인 친구는 주의하면 돼요. 어디까지는 쓸 수 있죠? 8등급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조금 많이 떨어지는 학교를 볼까요? 수원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20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20점인데 6등급인 친구는 18.25점이니까 몇 점 감점되냐면 2.75점이 감점되죠. 근데 이제 8등급으로 가면은 갑자기 4점 감점, 9등급 가면 5점 감점인데 이 정도는 사실 좀 큰 거예요. 수원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7, 8, 9등급 친구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말로 이거를 논술을 만점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만점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온다? 그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지는 구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반영 교과목이라고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 학교가 있고, 지금 보시면 강남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 사과한 상위 20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 등급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22등급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산출 방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것도 조금 가끔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제가 6.5등급이면 6등급이에요, 7등급이에요 얘기하는데 앞에 정수만 따면 돼요. 6.5등급이면 6등급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선 개념 후 문제풀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친구들이 이제 등한시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도 수학 선생님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념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교과서가 중요하고, 교과서가 왜 중요하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교수님들은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사실 교과서 없는 친구들도 너무 많거든요. 진짜 등한시하고 뭐 하냐면 계속 문제풀이해요. 수학학원에서도 잘 보시면 개념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제풀이해요. 왜냐면 문제풀이해야 빨리 성적이 올라갑니다. 진짜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야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그래야 점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당연히 수능에서도 이제 아무리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또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아예 전체를 다 모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개념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일 모르는 건 야,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거의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논술을 서술할 때는 너무너무 잘 필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서술할 때 그런 부분을 모르면 티가 나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알죠. 이거 지금 정의를 모르네. 그럼 감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도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본인이 더 훨씬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점수를 자꾸 내려고 하려면 문제 유형별 풀이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문제풀이를 해야, 그래야 그게 가장 빠르게 점수가 오르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이건 수능도 논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서술 연습과 첨삭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수학은요, 약수령이라고 하면 답만 내는 거냐? 아니에요. 답만 내는 학교가 있어요. 너무 특이하고 저는 왜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계속 하는데, 어느 학교냐면 지금 15개 학교 중에요. 국민대 유일합니다. 국민대가요. 뭘 하냐면 수학에서 풀이 과정 보지 않겠다. 답만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한 곳이요. 45개의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어디 국민대가 풀이과정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답만 적으면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대 정도면 사실 수리 논술을 봐야 돼요. 약수령이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약수령을 보면 친구들이 대거 몰립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도 파이널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이제 그것도 저희가 강의실 이슈 때문에 마감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쉽지 않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답만 채점해야 되겠죠. 이게 채점이 진짜 오래 걸리고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수학 그 채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답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0.5,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답만 보겠다고 한 학교가 또 어디냐면 상명대가 과정을 보는 문제도 있고 답만 보는 문제가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상명대하고 국민대 크게는 이제 두 학교만 답만 보고요. 나머지는 다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술 연습은 막 글짓기처럼 글을 잘 쓰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문제 풀 때요. 식을 이렇게 싹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한국말이 없더라도 식이 전개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게 논리의 흐름이 보이는데 친구들이 사실은 수능을 자꾸 풀다 보면은 그렇게 흐름을 안 쓰고 빨리 그냥 문제 대충대충 이렇게 연습장에 휘어갈기고 답만 딱 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서술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 그냥 수식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등식을 쓰고 그래서 이거 임으로 이거다 요 정도만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서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서술 연습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통 해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집 보시면 뒤에 해설 있잖아요. 그 해설 한번 읽어보고 따라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쓸 때도 서술할 때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그 수능 문제 풀 때 그냥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고 한국말까지는 아니어도 수식을 등호 계속 이어가면서 논리가 보일 수 있도록 쓰는 연습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대반부터 약수령까지 다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첨삭이 어려운 반은요. 의대반하고 약수령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반 친구들은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들을 정말 막 그냥 써버려요. 막 써버리고 설명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대충 대학 과정을 어디서 배웠는데 대충 잘은 모르니까 그냥 막 써요. 그럼 이 식이 어디서 나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첨삭이 어려운데 약수령 친구들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친구를 옆에 앉아놓고 계속 물어봐. 자, 너가 이제부터 설명해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채점할게. 정말 이런 과정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꾸 서술을 안 하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서술 연습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진짜 뭐 멋들어지게 막 글을 쓴다. 이거 글짓기 아니에요. 그냥 식만 잘 쓰면 된다. 교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쓰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 첨삭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보통은 15문제 기준으로 8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문제 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를 짜고 서술까지 5분인데 대부분 학교가 펜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수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보자마자 빠바바바박 이렇게 풀어서 서술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에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서술이 어디가 틀렸고 또는 어디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은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없진 않은지를 첨삭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술 연습과 첨삭이 정말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국어랑 수학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계속 연습하거든요. 합격한 친구들이 수기를 계속 써주면 뭐라고 하냐면 국어도 먼저 풀어봤다가 한 번은 수학도 먼저 풀어봤다가 언제는 순서대로 풀어봤다가 언제는 모르겠는 문제는 일단 빠르게 넘기고 스킵한 다음에 일단 아는 거 먼저 풀어봤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시간 안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약수령은요 친구들이 계속 무시해요. 왜냐면 나 그 대학 안 갈 건데 이런 생각 초반에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 어차피 수능하고 똑같으면 연습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 안에 풀어서 서술까지 마무리 짓는 거를 연습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진짜 이 3월달
달부터 연습한 친구들은요, 보자마자 그냥 써내려가서 빡빡빡빡 풀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한 두 문제 정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합격점을 만드는 거, 100점 만드는 시험이 아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연습한 친구랑 아닌 친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할 때도요, 시간 재서 만약 15문제다 그럼 15문제 시간 재서 국어 먼저 풀어볼지, 수학 먼저 풀어볼지, 아는 문제 먼저 풀어볼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펜으로 푸는 연습들, 보통 검정펜이거든요. 그래서 검정펜으로 푸는 연습들도 계속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혀야지 시험장에서 정말 떨지 않고 시간 안에 이제 풀고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왜 재수업일까?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친구들 가르친 지 한 15년, 17년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막학기부터 사실은 나는 이제 선생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대치동에 와서 계속 이제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 김명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시작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수업은 처음에 제가 설명을 이제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만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다. 알고 있니? 따다다닥 설명해 주고요. 만약에 필요한 얘기들이 있으면 조금 증명도 해주고. 근데 사실 증명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약수령에서는 증명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명은 거의 이제 말만 해주고 필요하다면 넘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런 교과서 개념이 어떻게 논술로 접목이 되고 문제가 풀려 나가는지, 왜 너네가 수능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때 얘네들이 이제 친구들이 잘못 푸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술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풀면 풀려요. 제일 이제 심한 게 뭐냐면 극한 문제 풀 때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스킬들이 많아요. 수능이 이제 스킬이 진짜 많잖아요.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을 왜 쓰는지 모르지만 쓰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만약 쓴다면 너가 어떻게 서술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관리도 이제 제가 가장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하는데 그 매주 시험을 봅니다. 매주 시험을 보면서 어머님 아버님들께 그다음에 학생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제 매주 피드백을 이제 드리는데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플에서. 어플에서 성적을 매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성적을 확인하더라도 사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사실 좀 불분명하죠. 왜냐면 수능은 3모, 6모, 9모를 보면요, 이게 어느 대학 간다 이 친구 이게 따다닥 나오잖아요. 근데 논술은 조금 그런 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주기적으로 계속 상담을 드리면서 지금 이 친구의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디를 좀 보완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 라인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강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다시 쓰기라고 숙제가 나가는데, 이 숙제는요, 수업 시간에 나갔던 문제를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변형 문제를 또 같이 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교과서 베이스,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베이스로 제가 변형을 해서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실전 모의 논술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수열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뭐 수열, 혹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수원 수투는 어느 정도를 돌리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모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범위로 계속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서 이제 실전 모의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면 첨삭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한지 또는 어느 부분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M테스트라는 어플에서 성적을 매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배점 100점 중에 이 친구가 지금 몇 점을 받았는지, 각 이제 단원별 아니면 각 주제별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래프도 함께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 1년 커리를 말씀을 드리면 3월에 일단 수학이 먼저 오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는 7월에 오픈을 할 건데, 국어는 단답형이에요. 그건 단답형이라서 이제 정말로 이제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 달달달 외우고 하면은 괜찮은데, 수학은 서술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3월에는요, 수요가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3모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는 거기 안 갔던데 안 가. 근데 6모 보잖아요. 못 가나? 9모 보잖아요.
가천대도 못 가. 가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인서울이 안 돼. 인경기도도 안 돼서 지금 너무 발등에 불 떠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현역 친구들은 특히나 진짜로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논술 학원에 오는 친구들의 80%는 부모님 푸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프로 정시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는 논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은 정말 9월쯤에 찬바람 불고 진짜로 내가 수능으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걸 느끼면 그때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떡해요? 저 뭐 해야 돼요?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늦어요. 늦기 때문에 이제 수학은 좀 일찍 시작하셔서요. 좀 가늘고 길게 계속 연습하시면 그게 수능과 논술에 다 도움이 잘 되기 때문에 꼭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회 독을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1회 독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두 번 반복하고요. 10월하고 11월에는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파이널 진행을 합니다. 강좌를 뭐 이제 수능 전에 보는 상명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10월에, 11월에는 뭐 같은데 국민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 반은 이제 제가 뭐 수리논술도 있고요. 약수령반은 현재 3월 달에 일요일 오후 1시 반에서 5시, 3시간 반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한 번 왔을 때 한 단원 나갈 거예요. 한 단원. 그래야지 3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수원 수투를 한 번에 쫙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원씩 나가면서 계속 매주 실전 모의를 보고 매주 실전 모의에 대해서 대면 첨삭이 진행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꼭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는 그 약수령 친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약수령 이제 합격 후기는 이따가 뒤에 국어 선생님께서 한 번에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약수령 아니었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써줬던 합격 수기 중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친구가 뭐였냐면 재수한 친구였고요. 이제 2년 연속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이유는 이제 항상 좀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와줘서 좀 좋았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논술 준비 과정에서 좀 불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좀 그때만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신적으로도 좀 큰 힘이 되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이제 대면 첨삭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좀 수업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같이 얘기하는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멘토와 멘티처럼 이렇게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좀 친구들을 끌고 가려고 제가 항상 노력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단순히 수업만 잘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항상 제가 좀 자주 소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들, 좀 고민되는 부분들 있으시면 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같이 이제 의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학 지원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좀 잡아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 마음 먹으셨다면 좀 가늘고 길게 일찍 시작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보내주시고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친구들이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푸시해봤자 안 돼요. 푸시해봤자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애가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본인이 해야겠다 마음 먹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착한 친구라 엄마 아빠가 푸시하면 앉아는 있는 친구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잘 얘기해 보시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는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면 어차피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냥 좋게 계속 이런 전형이 있고 만약에 너가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하거나 국어를 조금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가 학종이나 다른 전형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논술 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게 6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질의응답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함께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국어 담당하는 김미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또 저 설명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예뻐 보이려고 제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거든요. 저는 올해로 이제 20년 정도 강의한 선생님이고 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강의했고 저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가천대 라인에서 2022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은 쌤이랑 짝꿍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 매해 계속 약수령 논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점 이제 살이 붙고 주변에 어머님들이 좀 이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매해 저희가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약수령 논술이 인기 자체가 진짜 많아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냐면 이제 약수령 논술로 실제 이 성적으로는 인서울이 조금 어렵다 했던 친구들이 실제 합격권으로 많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매해 약수령 준비해 볼까 이런 친구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경쟁률 아시는 어머님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제 작년에 국민대까지도 이제 약수령 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국민대 경쟁률이 13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진짜 높죠, 그죠? 그리고 인서울 라인에서는 그리고 삼육대라든지 상명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년 됐거든요. 상명대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작하고 작년에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상명대도 지금 계속해서 70대 1을 넘어가는 구조가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도 50대 1 선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 작년에 가천대가 이제 40대 1이 넘어가는 구조인데 사실 가천대는 1000명 이상을 뽑아요.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도 초점을 맞추는 시작이 사실 가천대 약수령 논술이 시작이었고 왜냐면 1000명이면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의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가는 구조가 매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수령 논술이 사실 이제 수능 등급으로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마지막 보루로 나도 한번 인서울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구조라서 어머님들 고점을 생각하시고 많이들 지금 오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합격 수기를 먼저 하나 띄워드리고 원래는 이제 설명할 때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 합격 수기 하나 받은 건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다 얘가 썼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구경시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띄웠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오늘 드린 그 저희 안내문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PPT로 띄워드리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서 또 놓치신 부분 있으면 댁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친구가 이제 이번에 삼육대 합격한 친구고 여기저기 학교에 이제 합격한 친구. 왜냐면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 학교 약수령에도 붙고 다른 학교에도 붙고 왜냐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아이의 합격 수기를 보고 제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8월 달에 이제 수시를 쓸 때 고민을 하다가 내신 성적을 그제서야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아까 이제 지연쌤 설명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사실 3월쯤 되면 아이들의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막 이제 부모님들이 약수령 너 어떻냐 시작해봐라 해도 이제 마음으로 나는 그 정도 학교는 눈에 차지 않고 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369 모의 좀 열심히 치고 이제 아이들이 막 이러다가 수시 모집을 한창 쓸 때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다고 후회하는 애들이 실제 많아요. 약수령 같은 경우는 늘 이게 매해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 내신으로는 경기권은커녕 이거 못 가겠구나 현실 직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인서울을 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약수령을 시작했는데 EBS 교재 수특과 수완이 범위이기 때문에 외우듯이 열심히 하면 답이 보일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아이들이 약수령을 약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예 뭐 인문이나 아예 술이면은 조금 이제 내가 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약수령 범위 자체가 추려져 있잖아요. 당해 EBS 수특이랑 수완으로 좀 추려져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면 고3에
내신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능 준비할 때도 EBS 공부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가 되게 편해서 그래서 이 친구도 좀 외우듯이 열심히 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하고 굉장히 길게 후기가 있는데 거기 아마 첨부 자료를 보시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합격권으로 들어섰는지 요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건데 요 친구만 되더라도 되게 뭐라 그러지? 아이가 생각이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는 게 딱 보이는 합격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지은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3월에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많아요. 이제 부모님이 너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거나 아니면 별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진도대로 끌어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3월부터 난 열심히 하겠다 막 열정에 넘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현실 직시를 명확히 한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든 약수령 학교에서 내 능력을 발산해서 어떻게든 합격권에 들겠다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3월부터 수특이랑 수한책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범위를 자기가 스스로 나눠서 자습도 병행하고 또 학원에서 주는 내용들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합격권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원수가 있으면 여름에 일단 1차 인원이 확 붙어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첨삭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월에 런칭을 많이 하시는 구조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3월보다는 여름방학쯤부터 애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제 국어는 단답형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한 학기 정도는 수리에 좀 집중하다가 이제 여름쯤 되면 난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회차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변을 돌리면서 어차피 이게 또 수능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 병행하면서 저희 주어진 또 이제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첫 주에는 국어 뭐 1쪽에서 100쪽까지 하고 두 번째 주에 200쪽에서 300쪽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간접적으로 주어지면 그걸 이제 적당한 회차분으로 나누어서 매주 진도 안내해주고 거기서 모의 논술 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국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3월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은 수학은 좀 미리부터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서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3월 말쯤 되면 이제 작년 샘플이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냈다라고 올려주는데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미리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약수령 논술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막 700자 써라, 1000자 써라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약간 사탐이랑도 병행이 되고 근데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제 비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핵심 지문이 들어가면은 보기는 뭐뭐에 관련된 것이다. 적절한 말을 찾아 써라. 혹은 본문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써라. 이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구조의 유형이라서 아이들이 실제 작년 기출이다 막 풀어보거나 하면은 자신감을 많이 가져.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게 약수령 논술의 국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문항수는 아까 전에 지은 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자료집에도 일단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 2022년에 이제 가천대가 사실 시작을 하면서 1000명대 하면서 약수령 논술이 본격적으로 확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가천대 논술이 거의 첫 시작인데다가 많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교의 유형이 거의 가천대 유형을 따르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뒤늦게 시작한 대학교는 이 학교가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그것과 비슷하게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확 확장이 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모두 보는 학교는 약수령에서 이렇게 열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의 구조는 이제 인문 9개, 6개 구조. 왜냐면 총 15문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문은 국어가 9개가 들어가는 거고 자연은 오히려 거꾸로 수학이 9개가 들어가는
들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천대나 삼육대 같은 경우는 구조가 거의 유사한데 여기 보시면 수원대라든지 한신대 같은 경우는 10대 5 구조기 때문에 자연계 인문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치가 차이가 나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서경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시험지 자체가 문이과 공통 라인으로 뽑히는 거고 을지대가 생각보다는 학생들 지원이 높고 관심도가 높아요. 왜냐면 이제 간호 쪽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에 요즘에 굉장히 인기 학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대라든지 그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을지대 같은 경우는 반반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명대 국민대 특히 상명대도 2년밖에 되지가 않았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상명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수령 논술이 가천대가 중점이다가 이제 상명대에서 국민대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부모님들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는데 얘네는 8대 2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가 8개고 수학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과 라인은 이제 국어 확 잘하는 아이들을 조금 선점하겠다. 이 구조가 되고 이과 라인은 수학을 확 잘하는 애들을 선점하겠다. 이 구조가 나오는 거라서 얘는 약간 특이하게 8대 2 구조로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요즘에 나는 이과지만 아까 나 경영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약간 문과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섞어서들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탐론도 많고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이 약수령 논술도 대비를 하시면서 얘가 수학에 그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수학 문항수가 좀 있는 학교 쪽으로 몰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는 수학보다는 국어가 낫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어에 강점이 있는 라인으로 그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게끔 저희들도 유도를 해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생들이랑 자유롭게 이제 모의를 보면 성적이 대충 나오거든요. 국어 성적 얘가 이제 상위 몇 표 안에 든다. 수학 같은 경우는 몇 표 안에 든다. 이렇게 성적을 명확하게 뽑으면 얘가 어느 과에 이제 장점이 있는지가 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약간 이과 라인인데 수학보다는 국어가 나으면은 국어 문항수가 좀 더 있는 학교 어떠니 이런 식으로 권유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여름방학 이후로 본격적인 실전 모의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근데 수학이랑 다르게 범위가 조금 미시적으로 쪼개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이제 수능 국어 같은 경우도 저희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서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죠. 그래서 독서랑 문학은 공통이고 이거 안내문에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 노란 색깔, 거기 통계자료 있는 안내문에 모두 다 들어있는 구조라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학이랑 독서 수능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선택으로 쪼개지는 게 화법과 작문을 하는 애들이 있고 문법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게 실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문법을 수능에서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 고생을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여튼간에 우리 학교는 문법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냉정하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문법이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저희 이제 국어 교과서를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내의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3에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법이 이제 포함되는 학교는 포함을 시키겠다. 이 구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랑 문학만 보는 학교는 강남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한신대 라인인데 여기 이제 가천대 인문 같은 경우는 화작이랑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 한 문제씩이 꼭 들어가는 구조가 나오고 삼육대나 상명대도 마찬가지죠. 문법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럼 화작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천대 자연인데 그러니까 냉정해 보면 사실 화작은 큰 영향을 안 줘요. 국어는. 그러니까 약간 깔아주는 문제라고 저희가 속칭 말을 하는데 화작은 어차피 깔아주는 거고 거기 이제 문학과 독서에서 이제 점수를 내고 그리고 킬러가 사실은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아무래도 난도가 조금 존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암기량이 있는지 학생들의 성실도를 좀 볼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문법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문법이 약한 학생들이 막 나중에 고민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냐. 문법을 잘 모르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이제 약수령 논술 합격권을 보면 소수점으로 따닥따닥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날려라 이렇게 말해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핵심이라도 좀 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요약본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은 훑어야 이 한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 그 여기에 이제 사실은 국어 전반 국민대는 약간 작년의 첫 시작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첫 시작이다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아예 그 화작과 문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국민대는 그냥 국어 전반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전반 출제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별로 통계 자료도 제가 삽입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보기 쉽도록 제가 이제 동그라미 X로 과목별로 대학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인문과 자연의 문법 차이가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국민대는 약간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대는 약간 기존의 약술유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왜 얘네가 세모가 들어가고 XX가 들어갔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서와 문학은 공통인데 그 외 국어 전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대는 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융합으로 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한 문제에 예를 들면 소설 하나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 얘네는 그러니까 가나다 해가지고 소단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문학을 내고 나에선 다른 문학 내고 다에서 비문학 양식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융합으로 출제되는 것을 샘플로도 보여줬고 작년 첫 시험 기출도 그렇게 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샘플 유형에 국민대 같은 경우 사실 문법 문제를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대는 그럼 문과는 8문제나 나오니까 문법이 당연히 포함되겠지. 왜냐면 샘플에도 그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모의 논술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작년 기출엔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시험을 갖고 아 얘네는 그럼 문법 안 낸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제 기출에서는 이제 국민대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서와 문학이 주조를 이루고 융합으로 나온 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면 모의 샘플에서는 문법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켰고 근데 대신에 화작은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복합이긴 하지만 아마 화작은 내지 않고 문법 문제는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와 문학에서 융합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안내를 해야 되고 실제 올해 작년 한 해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육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모두 나오고 이제 상명대가 문제예요. 왜냐면 상명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상명대도 인서울 학교고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문과는 보시면 고루고루 냈죠. 8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과가 2문제밖에 안 냈잖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2문제면은 당연히 독서나 문학 하나를 내겠지. 왜냐면 또 이과 애들이 문법을 싫어해요. 안 한 애들이 많고 국어가 약하고 수학에 강세인 학교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막상 껍질을 열고 봤더니 특이하게 독서 하나랑 문법을 하나 낸 거예요. 문법. 그 문법을 상명대는 되게 장형으로 내요. 되게 많이 암기를 한 상태로 풀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해도 당황을 했는데 두 번째에도 매해 마찬가지였거든요. 문법 문제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상명대는 중세 문법도 포함을 시키고 막 이래서 중세는 그 전에 가천대 라인에서 나온 적이 없다 막 이랬는데 막상 첫 해에는 중세 문법도 포함시키고 하는 식으로 은근히 이과 라인의 문법 라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끔 출제가 됐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야 문학은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범위에는 여튼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출 라인에서는 문법이 하나씩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상명대 이과를 내가 반드시 쓸 학생들은 무조건 문법 문제를 조금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상명대 쓰는 애들은 난 상명대만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약수령도 동시에 집중을 하고 약수령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약수령 안에서 선택을 하는 구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그래서 아마 상명대 요걸 준비하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학기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학교 제가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한 건데 여기 이제 을지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서랑 문학이 들어가는데 문법이 여기 들어가는 구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학교별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제 거기 다 안내문에 들어있어요.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 사실 1000명
뽑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가 6세트가 나와요.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달라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건데 이제 과별로 이제 정해진 시험지대로 보고. 그래서 일단 인문계 샘플을 이게 보여드리면은 가천된 특이점이 다 당해 EBS를 봐요. 이게 당해. 그러니까 그날 그 해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 나왔거든요, 어머니 벌써.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수능 특강 하고, 근데 수능 특강에 책이 많아요. 그냥 문학 한 권, 독서 한 권, 화작 한 권, 이런 식으로 엄매 한 권,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완성이 이제 나오잖아요. 2학기쯤 이제 방학 끼고 나오는데 그 구조 라인이 이렇게 잡히면 당해 구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인문은 여튼 화작 나오고 독서가 지금 4문제 잡히고 문학이 3문제 잡히고 균형감 있는 구조로 이제 2022학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샘플 하나 인문계 B형을 더 보여드리면 얘도 이제 당해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당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화작 하나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4문제 들어가고 문학 3개 들어가고 문법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매해 반복이에요. 그래서 가천되는 구성이 이렇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샘플 중에 하나만 지금 PPT로 띄워드리는 건데 얘네도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해 EBS에서만 출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 구조도 균등해요. 화작 하나에 독서 3개, 문학 2개 이 구조로 되게 균등한 구조로 처음 시작한 게 가천된 거예요. 근데 1000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육대를 보여드릴 건데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균등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작 문제 여기 2개 들어가고 엄매 들어가고 독서 3개 들어가고 문학 3개 들어가고, 그리고 삼육대의 특징도 모두 당해 EBS에서만 나온다. 보이시죠, 어머니들? 제가 다 그거 도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과 라인 같은 경우에도 당해 EBS에서 모두 나오고, 그리고 화작 하나, 엄매 하나, 독서 2개, 문학 2개 굉장히 균등한 꼴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상명대나 국민대는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당해에서만 내지 않고 섞어내. 그래서 이거 출처를 보여줄 때 교과서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EBS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한번 출제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섞어내기 시작하면서 난도가 확실히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난도도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갈라야 되잖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상명대 같은 라인에서는 당해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 교과서가 조금 삽입되는 구조가 나오는데, 문제 출제 범위는 화작, 문학, 독서가 섞여 있으면서 마지막에 엄매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는 구조,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명대 인문계 B도 매한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외부 교과서가 삽입되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과로 넘어가면 달랑 2문제씩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문법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근데 얘네는 실제 나중에 제가 여름방학 때 저희 이제 또 한 번 설명회 대비할 때 구체적으로 샘플 이제 대학교에서 띄워주면 제가 어떤 식인지를 보여드리게 될 건데 생각보다 장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천대나 여기 나오는 문제 길이보다 오히려 이제 상명대라든지 국민대로 넘어가면 길이감 자체가 장형화가 되고 소문항이 붙어요. 그러니까 답을 단답이지만 괄호 1번에서 소문항이 붙고 괄호 2번에서 소문항이 붙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쪼개놔야 아이들의 급간이 명확히 갈리면서 등급컷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을지대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가 약간 또 외부처럼 썩는 구조예요. 그래서 문법도 들어가고 되게 균등하게 나오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왜 2025라고 해놨냐면은 그 대학교 자체에서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린 건데, 여튼 요건 이제 당해가 여기 들어가는데 얘를 보시면 2021년, 2024년, 24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섞어내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EBS에서만 100% 내지 않고 예전에 나온 것들도 조금 섞어내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조금 보고자 하는 색깔인 거죠,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을지대가 문이과가 똑같아요. 숫자가 문이과가 똑같아서 국어를 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대학교가 을지대인데, 얘는 이제 세트가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3세트로 뽑거든요.
어머나. 근데 다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섞었죠. 교과서를 섞었고 여기 2024, 24, 24면 여튼 섞어서 낸 구조가 두 번째 그 세트에도 나왔다는 뜻이고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2025년 섞어주면서 24년 세트를 조금 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쓴 과가 어떤 과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트 비교를 나중에 하면 그래도 확실히 상위권 과가 조금 이제 세트가 어려운 세트로 뽑히는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독서 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BS 지문이 붙고 보기는 실험 결과고 뭐는 어떨 때 하고 이제 막 비문학 지문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기 원에 뭐 추를 이렇게 걸어서 뭐 10cm, 20cm 뭐 어쩌고 저쩌고 2cm가 늘어날 때 가해 보기에서 물자 가해 무게는 몇 킬로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빈칸 하나 쓰면 5점. 나머지 하나 쓰면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쌓는 구조고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유형 제가 갖고 있는 시험지 지금 다 가천대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비문학 지문 있고 보기원에 그래프 보이시죠? 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득이 있으면 요거의 소득은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고 요거는 얼마고 그럼 10점 만점이면 3점 3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소문항을 쪼개가지고 나오는 구조가 나오고 가천대 유형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는 거죠. 요 정도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가 국민대도 나오고 상명대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소문항으로 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더 쪼개지는 거죠. 괄호 1, 괄호 2, 괄호 3에서 문항수가 더 쪼개지고 그리고 약간 난도가 상승하는 구조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약수령을 했던 학교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엔 좀 이제 국민대까지도 약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근데 국어는 무조건 EBS예요. EBS. 왜냐면 나머지 뭐 다양한 문화권을 다루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EBS를 베이스로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EBS를 저는 사실은 수능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약수령 논술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논술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저는 수능 국어 선생님인데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거 처음에는 애들이 그러면 되게 쉽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EBS는 거의 고3 내신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은 교과서를 안 하고 저도 지금 고3 내신만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다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안 나가요. EBS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EBS만 학교에서 내신으로도 돌리고 뭐 자체적으로도 하고 7월쯤 되면 애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EBS를 안 해두는 애들이 많아요. 난 그냥 정시 볼 거야 내신 포기다 이런 애들은 한 학기를 그냥 날리고 또 이제 수능 국어 준비할 때 그 예년에 나온 모의고사 공부에만 집중한 애들이 은근히 또 EBS를 안 해요. 그래서 여름이 되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EBS 책 살까요?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여름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9월쯤 돼 애들이 선생님 저 수능 완성 사요 말아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너는 지금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인데 EBS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은 쌤은 맨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들 막 족쳐야겠다. 그래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이 조금 왜냐면 이게 확실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성과가 납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EBS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래도 범위가 당해 EBS를 좀 집중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핵심이고 또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답 주관식 논술이기 때문에 국어는 이제 평이하게 꾸준하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접근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국어는 고득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고득점. 이 왜 그러냐면 그 페이지에 거기 합격권 컷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약수령 논술에서 15개면 11개 정도 맞으면 이제 합격권이다. 저희가 이제 초반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개면은 국어는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난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11개 학교보다 이제 10개나 9개 합격권도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조금 이제 난도가 어려워지면서. 그럼 이제 국어도 조금 난도가 잡히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국어는 약수령 쉽대. 그러면은 나 당연히 나 정도면 만점이지 않을까?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모의 논술을 저희가 꾸준히 보다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친구들을 받으면 그때 이제 한 반 정도 구성이 되고 저희 실제 파이널 할 때는 그 약수령 논술 막 150명씩 저희만 한 반에 막 마감하고 이러거든요. 엄청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사실 마지막 파이널쯤 되면 엄청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명확하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위 10% 점수 나오면 얘는 진짜 합격권이겠다 하면 다 합격권으로 이제 이어지는 구조가 나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어가 단답이기 때문에 이제 채점을 조교한테 이제 시켜라 하면은 상위권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딱 몰려 있는데 정말 못 쓰는 아이들은 아예 못 써요. 그리고 제가 더 슬픈 게 뭐냐면 나름 썼어. 근데 다 틀리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푼다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빈칸이면 마음으로라도 얘는 수학 열심히 풀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어도 나름 열심히 풀었는데 얼토당토않게 많이 틀린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은 열심히 이제 국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뒷학기부터는 조금 이제 모의 논술도 치르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특히 수학은 첨삭이 필요해요. 확실히. 왜냐면 한 바닥을 다 써요. 국어는 단답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서술 과정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그게 단기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답이 수학이 3이냐라고 하면 막 20줄씩 쓰면서 이게 이런 과정으로 이게 답이 3이다. 이게 과정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도 몰라서 수학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EBS 정리라고 모의 논술 문제 꾸준히 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수업이 큰 거는 당연히 지은쌤도 잘 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능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EBS를 저는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인문 논술 선생님과는 다르게. 그래서 EBS를 보다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충 보면은 이거를 주관식화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대충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비문학 지문이라도 얘는 내용 전개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못 뽑아 하는 지문이 있고 얘는 철학 지문이라도 답이 명확한 구조로 전개되면은 얘는 주관식으로 만들기가 괜찮겠다 하는 구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학부모님들도 아마 전공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제된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제 수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제 제가 이제 여름 설명회 할 때는 어머님들한테 꼭 저희 샘플이랑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저희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열심히 했던 지문 중에 적중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름 설명회를 제가 꼭 초대해 드리도록 할 건데 그때 저희 이제 3월 말에 대학교별로 샘플 나오면은 저희 매탭 때 이거 했다, 파이널 때 이 문제 했다 이런 거 보여드릴 거고 참고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그 교과서 외부 같은 경우 하나를 낼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교과서가 올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교과서를 훨씬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철학이랑 연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정도면 하나 낼 만하다 싶어가지고 걔를 1차시 했어요. 저희 파이널 1차시. 근데 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여름 설명회 할 때 거기다 하트 막 붙여가지고 제가 이걸 맞췄습니다 하고 아이들 문자 선생님 그거 나왔다 하는 문자 캡처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걸 강조해 드려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많이 알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제된 문제로 대비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뒤에 이제 후기들이 막 보이는데 요거 오늘 댁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 그 내용이요.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쓸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꼼꼼히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핵심이에요. 다른 학원은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데 여기는 1대1로 선생님 붙어주니까 그 여기 뭐 단계별로 한다 다 이런 얘기죠. 첨삭을 해준다 한 학생씩 붙어서 해주셨다 막 다 이런 얘기예요. 실전 연습 이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모의 논술에 나온 국어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거. 왜냐면 저는 또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일
파이널에서 했던 국어집 아마 그거 푼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퀄이 좋아서 굉장히 똑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언급한 거는 저희는 이제 성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잡히면은 등급을 명확하게 안 내줘서 충격먹는 아이들 많아요. 나 나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평균밖에 안 돼. 막 애들이 충격 먹고 하겠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학교에 도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국어가 약하구나. 그럼 나는 수학이 조금 더 뭐 많은 학교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본인을 평가하게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학원과는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부터는 저희가 수학부터 개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또 여름부터는 이제 또 제가 다시 설명회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묶어서 열심히 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저희 어떻게든 결실 낼 수 있게 왜냐면은 결실을 내면 자녀분들도 좋지만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선 저희도 실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열심히 해서 실적을 최대로 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되겠고 또 이제 맡겨주신 어머님들은 저를 계속 이어서 이제 만나보게 되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까지 일단